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개딸 양아들 탓에 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그런 주장을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판단이란 거고요.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틀린 진단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정치인과 정당의 권한과 책임을 열성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프레임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은 거죠. 최근 김용민 의원도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자와 강성 지지자, 팬덤과 지지자, 그리고 당원은 누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새로운 지지층, 정치적 각성을 이룬 시민들을 소중히 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한 다탓하기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거다. 태극기 세력과 건강한 개딸도 구분 못하다니 어이상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결국 기득권과 편가르기, 구태 정치를 멈춰야 민주당이 산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저도 최근 공유 드렸듯이 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유능하고 스마트한 관중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는 건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최근 제가 진중권, 이준석 씨를 밀착 마크했던 이유, 그리고 핵심 지지층인 4050과 2030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정치권 바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싱크탱크의 재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민주당의 최우선 쇄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대선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총력을 다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을 찍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방치했던 몇몇 정치인들은 정말 본인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이해로도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지선 코앞에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자기 정치를 했다고 전 생각하고요. 열심히 주의를 설득하고 있는 당원이나 정치인들을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지난 2019년 기자들이 주목할 때 발언을 최대한 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외로도 586 용태론에 대한 저의 생각, 팬덤 정치와의 결별은 가장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주장이라는 저의 생각 같이 담았고요. 온라인의 최전선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을 두고 훌리건 폭력적 팬덤이라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부 폭력적 팬덤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자제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자 폭탄이 잘못됐다는 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당 내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온라인 싱크탱크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이 호도되고 일부 발언들이 짜깁기, 왜곡돼서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이버불링 문제, 민주당이 제대로 치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가치와 철학엔 공감 못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과 여론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제발 민주당에서 배울 건 배우고 대응할 건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용주의라고 생각하고요. 묵묵히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 언젠간 대중들이 알아준다는 건 이미 먼 옛날 얘기고요. 지금 볼 것도 할 것도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조용히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능하고 스마트한 관중이 필요하단 거고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각자의 어젠다, 전문 분야를 잘 찾아서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알아서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외로도 할당제, 젠더 이슈, 능력주의, 공정, 기후환경 등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과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2030 남성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너무나 시급한데요. 온라인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거점이 없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거죠.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격적인 총력전이 바로 지난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이후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거듭 강조드리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심리전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즌2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놓고 사이버전 전사 10만 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걸 당위, 팩트로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도 알릴레오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송석희 앵커의 장면들이라는 책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지금 많은 보도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거죠. 왜 본인들한텐 그런 잣대를 대지 못하냐며 언론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 혹은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 때문에 변화에 친화적인 정부에는 적대적이었다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언론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자기 정보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뼈를 때리는 지적을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거죠. 대부분 언론사는 그 언론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과 이념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매체라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팩트 폭격 굿이다, 언론이 심하긴 하다,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대가 조국 영화 32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 바꾸고 태세전환한 언론에 대해서도 계속 박제하고 비판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건축 1기 신도시 들썩 호가 올랐다, 이렇게 보도하는 TV조선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같은 언론사의 같은 사람이 집값 보면 한숨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심지어 조선일보의 로또 보도는 역대급이라 생각하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슬리퍼, 쇼핑몰, 주말 나들이 엿보기, 디올 신발, 뭐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집들이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김건희 씨도 참석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후로 김건희 씨가 불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이러니 시민들은 경제는 박살나는데 맨날 잔치판이구나, 고금리의 물가 폭등, 환율 폭등, 주가 폭락의 성장률 폭락,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맨날 먹고 놀 궁리만 한다,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죠. 아무튼 6월에도 책 나눔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이와 관련한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나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